무아의 책그릇. 공감으로 받아들이기. 존재.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는 진정한 공감이란 자신의 존재 전체로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귀로만 듣는 것과 이해로 듣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이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귀나 타고난 인식 능력 또는 생각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비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비워졌을 때 그때에는 존재 전체로 듣게 된다. 그러면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인간관계에서 공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선입견과 판단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삶의 국면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순간은 항상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이전에는 없었고 절대로 다시 올 수도 없는 새로운 얼굴을 가진다. 그래서 삶은 당신에게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순간순간의 반응을 요구한다.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가 그 순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요구한다. 공감을 위해 필요한 존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프랑스 작가 시몬 베유는 이렇게 주장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 사실 기적이다.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공감하는 대신 조언을 하거나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며 우리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능력을 적절히 표현하는 말이 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우리가 종종 상대방이 안심하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해봐 하는 조언이 필요할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이에 관해 나는 딸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 내 딸은 안심시켜주는 말이나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는지 물어보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하루는 딸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난 돼지처럼 못생겼어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지구상에 창조한 얼굴 중에서 제일 멋지고 예쁜 얼굴이야 라고 했다. 딸은 화난 얼굴로 나를 쏘아보면서 아이 아빠 하고 소리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중에 나는 딸아이가 공감을 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황에 맞지 않게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 내 친구 홀리 험프리는 우리의 보통 습성에서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가 가진 일상 속 습성들을 몇 가지 지적했다. 조언하기, 한술 덧뜨기, 가르치려 들기, 위로하기, 다른 이야기 꺼내기, 말을 끊기, 동정하기, 신문하기, 설명하기, 정정하기가 그것이다. 랍비인 헤럴드 쿠슈너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 다른 사람이 위로로 해준 말들이 오히려 듣기에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지난 20년간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왔다는 깨달음이었다. 상황을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낮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존재 전체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정신건강 전문가 23명을 교육할 때 있었던 일이다. 나는 그들에게 정말 우울해요. 더 살 까닭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내담자에게 어떻게 응답할지 그대로 써보라고 했다. 나는 대답을 쓴 종이를 걷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쓴 답을 하나씩 크게 읽을 때 여러분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응답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이해를 받았다고 느끼면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들은 23개 응답 중 겨우 3개에만 손을 들었다. 이런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이 가장 흔한 응답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전문가가 문제를 분석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머리로 하는 이해는 공감을 방해한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느 이론과 어떻게 맞는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감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존재다. 곧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이 점이 머리로 하는 이해 혹은 동정과 공감을 구별해준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같이 느껴주고 이들을 동정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가 그 순간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감을 지속하기. 상대를 돕기 위해 해결 방안이나 부탁을 듣는 일로 관심을 돌리기 전에 상대방이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성급하게 부탁 단계로 진행하면 우리가 진정 관심 있는 것은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라는 점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서두른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대화 초기에 꺼낸 말은 종종 빙산의 일각과 같다. 그런 말들 다음에는 아직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말과 연결되어 있는 더 강한 느낌들이 따라올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계속 관심을 둠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속을 좀 더 깊이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만약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너무 성급하게 그들의 부탁이나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옮기면 상대방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는 흐름을 막게 될 것이다. 어떤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라고 했다면 이때 우리는 아이 때문에 정말로 힘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군요. 라고 말함으로써 그 어머니의 느낌과 욕구를 반영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반복해 줄 때 상대방은 좀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 우리가 상대방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했다면
그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느낌에 가 닿을 수 있다. 어쩌면 내 잘못인지도 몰라요. 나는 아이에게 항상 소리를 지르거든요. 듣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어머니가 표현하는 느낌과 욕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좀 더 아이를 이해해 줄 걸 싶어서 죄책감이 드시나요? 우리가 반응해 주는 말에서 자신이 잘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더 깊은 느낌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어머니로서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녀가 표현하는 느낌과 욕구에 머무르며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리고 아이와 좀 다르게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죠? 상대가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느낌을 다 드러낼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 우리가 상대방을 충분히 공감해 주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 상대방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을 충분히 공감으로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편안한 안도감을 느낀다. 우리도 비슷한 긴장 해소를 자신의 몸에서 느끼며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 더 확실한 신호는 상대가 말을 멈추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과정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확실치 않다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감을 하는 대신에 우리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거나 상대에게 조언을 하거나 상대를 안심시키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공감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고 온 존재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MVC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떤 말로 표현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부탁하는가에 귀를 기울인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한 것을 상대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줌으로써 상대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해결 방안이나 부탁 사항 쪽으로 돌리기 전에 상대가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계속해서 공감에 머문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이 방어하는 태도가 되거나 남에게 공감해 줄 수 없음을 느낄 때는 일단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우리 자신에게 공감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절실한 욕구를 비폭력적으로 외쳐보거나 잠시 자리를 피해 자신을 위한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